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1년 11월 18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만만치 않은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적산병을 출현시킨 이후에 좀 강한 반등을 기대를 했으나 어제와 오늘 조금 좋지 않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나 쉬운 시장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코스피 시황 같은 경우 하락 종목의 수가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월등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만 좀 날아가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좀 편중된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 매매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또 시장에서 굉장히 또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한 종목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어제 제가 맥스트를 좀 매매를 했었죠. 자, 맥스트를 수익을 어제 굉장히 잘 냈습니다. 잘 내고 일부 한 10% 정도 물량밖에 안 되는 조금의 물량을 좀 홀딩을 하고 지켜봤는데요. 오늘 갭을 띄우고 한 3.3% 정도 상승을 하는 척하다가 아래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이 아래쪽으로 빠지는 이 거의 아래꼬리 최저점에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이 돌파된 고점 자리 제가 이거 대응을 했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제가 어제 이 종목 여기서 이제 조정 줄 때 사고 수익 실현 빠르게 한번 하고 다시 매수해서 이 구간 이제 분할로 수익 실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죠. 자, 이 구간이 어제 상승을 일으켰던 이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매집을 했던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여기서 이제 흔들면서 나름대로 물량을 좀 빼앗고 상승을 시켰던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또 기가 막히게 나왔죠. 거의 제가 두세 호가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거의 최저점에 잡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분할 매도하고 여기서 좀 빠르게 상승을 안 주고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길래 여기서 일부 물량 또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추가로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한 3% 이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또 추가 매수를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수익을 잘 내고 좀 마감이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맥스트 매매한 내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좀 매매를 했죠. 이렇게 이제 어제 여기서 정확하게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에서 매매해서 이렇게 분할로 수익 챙기면서 잘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이제 요 자리에서 제가 매수를 했어요. 정확하게. 자, 보이시죠? 자, 여기 저점 잡아서 매수했던 라인하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제가 매수했던 자리. 거기서 매수가 되면서 반등 줄 때 여기서 이제 분할로 일부 매도했고요. 또 상승 주고 살짝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길래 여기서 또 일부 팔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일부 팔고 여기서 또 일부 팔고 해서 오늘 맥스트로 또 어제에 이어서 수익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트 매매 좀 마쳤고요. 자, 오늘 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섹터로 돈이 몰리면서 종목들 또 움직였죠. 자, 일진 머트리얼즈가 오늘 또 배터리 소재 섹터에서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이 좀 쉬어가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또 원자력 쪽으로 수급이 돌았다가 또 상승이 잘 나오지 않았던 섹터 쪽으로 다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결국에는 오늘은 또 2차전지 배터리 소재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상승이 잘 나오는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또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이. 자, 일진 머트리얼즈 오늘 대응해서 이 종목으로 또 수익 잘 냈고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런 자리, 고점 자리 돌파를 하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자리, 거래 터지는 자리, 이런 자리는 항상 대응합니다. 뭐 손해가 나더라도 저는 무조건 일단 대응을 합니다. 자, 여기 돌파 나올 때 여기 조정 구간에 제가 매수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요 자리 이제 제가 조정 구간에 매수를 노리다가 좀 놓쳤고요. 보고 있다가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더 떨어지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히려 위로 상승이 나와서 제가 여기 이제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상승 줄 때 요 정도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하고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왔지만 뭐 충분히 만족하고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 한 2%에서 3% 구간 수익 나오면 잘 내는 겁니다. 여기서 한 4% 정도 반등 구간이 있었죠. 저는 한 3% 정도 선에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한 종목이 됐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살펴보도록 하면 이렇게 이제 매매했죠. 자, 이 자리 돌파 나오고 여기 이제 조정 줄 때 매수해서 상승 나올 때 분할로 매도하고 깔끔하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지 머트리얼주도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했고요. 자, 오늘 굉장히 아쉬운 종목입니다. 제가 비덴트 매매를 했는데 이 종목으로 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침 일찍 매매 대응한 부분에서만 수익을 챙기고 조금 후반부에 수익을 못 챙겼어요. 제가 아침서부터 굉장히 강했죠. 일봉상 사실 이거는 3차 파동이 다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서 1차 파동, 2차 파동, 요 구간에서 3차 파동 나오고 살짝 쉬었다가 연장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라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제가 3차 파동 구간에서는 매매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대응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죠. 그래서 타이트하게 뭐 손절을 잡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는데 오늘 아침서부터 또 슈팅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여기 양봉 조정 구간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 수익 줄 때 빠르게 또 수익 챙겼습니다. 분할로 매도하면서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았고요. 짧은 구간 수익 줄 때 수익 챙겼더니 역시나 이제 이렇게 빠지죠. 근데 이게 흔드는 구간이었고 이 자리 또 돌파할 때 제가 이 종목 아래쪽에다 조금 낮게 매수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높은 구간이라 또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폭탄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안전하게 좀 손절이 나가더라도 조금 낮게 매수되기를 해놨는데 이게 여기까지 좀 떨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위쪽에서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이 구간에서 좀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을 좀 추가로 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한 10%가 넘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요 구간만 짧게 좀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고요. 자, 비덴트 매매한 내용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매했죠. 요 자리 돌파 나온 이후 조정 구간에 잡아서 빠르게 수익 챙겼고요. 여기서 아쉽게 이제 체결 기회를 안 줘서 아쉽게 이 종목은 추가로 좀 수익을 못 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덴트 매매 좀 마쳤고요. 손절이 나간 종목이 또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인데, 자, 이 종목은 충분히 한 차례 좀 슈팅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갭을 한 5% 정도 띄웠는데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3분봉 첫 봉에서 어제 상한가를 신고가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제 상한가 들어가던 거래량을 오늘 3분봉 첫 봉에서 뭐 월등히 터트리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상승이 나오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봉 이후에 이렇게 이제 조정 보이다가 살짝 이탈을 했죠, 저점을. 근데 이렇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고 요거 상승하겠다 싶어서 살짝 떨어질 때 약간 이제 높게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거래 터지면서 바로 떨어져서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좀 손절이 됐고요. 결국에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오면서 뭐 본전가 이상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이거는 뭐 결과적인 거고요. 오늘 결국에는 슈팅이 나오질 않고 아래쪽에서 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음봉으로 만들어진 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거래대금 넣어지는 음봉이라 그리고 가격상으로는 양봉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또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매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고서도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매매 좀 마무리했고요. 바로 특징주 살펴보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덴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3차 파동 구간의 연장 파동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매매 대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뭐 위지윅 스튜디오,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 보면 뭐 3차 파동이고 연장 파동이고 필요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를 보면 뭐 미친 듯이 상승하죠. 근데 이거는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아래쪽에서 낮은 가격에 홀딩한 사람이 일부 익절을 하고 나머지 될 대로 내라고 버티는 구간이지 3차 파동 이상 구간에서 매매 대응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 비덴트도 마찬가지로 3차 파동 이상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월봉상으로는 또 완전 신고가가 아닙니다. 이런 데 또 매물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한다면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참고하는 정도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다날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제는 뭐 상한가는 아니었지만 어제 상승보다 오늘이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어요. 거래도 더 터지고. 윗꼬리를 살짝 달긴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파동을 구분 짓기가 좀 애매하죠.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 영역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싸이월드 결제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한다라는 이슈로 오늘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이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이시티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움직였고, 자, 이 종목은 제가 관심 종목에 좀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이런 자리 뚫고 나서 고가놀이 패턴을 좀 보였던 종목이고, 이런 자리 뭐 종가 베팅 모양 만들면 이제 종가 베팅 하려고 보고 있었죠. 오늘 뭐 시가 갭도 뜨긴 했지만, 이거 만약에 대응했다면은 손절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4% 손절 말씀을 드렸던 이제 내용이 있죠. 이 종가 베팅 영상에서. 여기서 보면 이게 한 3%, 4%좀 애매하네요. 손절이 안 나갔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손절이 안 나갔다면 뭐 수익 잘 났겠죠. 이렇게 아래꼬리 주고서 상승을 줬으니까. 근데 이 종목은 제가 대응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침에 이제 다른 종목들 보느라고 이거를 보지를 못했고 분봉상의 움직임은 이렇게 이제 시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런 고점 자리 만들어 놓고 여기 돌파할 때가 딱 좋았죠. 이런 자리 이제 돌파 이후에 여기서 딱 지지해주고 반등 나오는 모습이 괜찮은 모습으로 좀 움직였습니다만 장 초반에 이제 시가갭 대응이 가장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이시티도 2차 파동이 좀 빠르게 나왔죠. 거래도 터지는 모습으로 2,400억 정도 터졌고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진 머트리얼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이고 이 가격상으로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이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은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가격적으로 높은 구간이라 대응을 하긴 해야 될 종목들이고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항상 좀 보수적으로 타이트하게 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 이제 적산병 이렇게 출현 이후에 이런 도지 양봉 캔들 만들어졌을 때 제가 살짝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흔들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횡보 조정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좀 갖춘 이후에 이렇게 양봉 캔들로 하락 추세선 뚫어주면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또 이렇게 음봉으로 아래쪽으로 빼면서 아주 중요한 라인인 2960포인트 자리를 또 종가상으로 이탈을 시켜놨습니다. 참 외국인들이 쉽게 올려주질 않아요. 특히 이 코스피 시장은 더더욱 그런 부분이 좀 강한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또 마감이 됐죠.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랫골이 달면서 쫙 올려줬죠. 역시나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도 시총 상위주들이 꽤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섹터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차별화된 움직임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21년도 하반기와 2022년도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차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실적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섹터의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지 않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메타버스 관련한 섹터의 종목들 중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사실 주도주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좀 가줘야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지금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외국인이 계속 수급적으로 좀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매수 수급을
보여주다가 결국에는 어제 좀 주춤했죠. 매수 수급 금액이 좀 줄어들고 오늘은 결국에는 매도 수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또 누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연기금은 전혀 뭐 도움이 안 되는 수급 주체죠. 그리고 금융투자가 잘 매수를 해오다가 최근 이틀 동안 또 이렇게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이 가지를 못하고 좀 아래쪽으로 눌리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이에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뭐 거의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유입이 될 때 이 하락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좀 돌파를 해내야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도 좀 더 활발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빠르게 좀 21선을 회복하고 21선을 좀 돌려주는 모양이 나와줘야 코스피 시장이 좀 숨을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종가상으로 2960포인트짜리 중요한 라인을 또 이탈을 시켰기 때문에 또 요런 자리 확인을 하러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적산병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게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분위기는 지수상으로 별로 좋진 않지만 전체적인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 움직임을 좀 흐름을 봤을 때 이 자리를 깨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또 깰 수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력을 좀 확인해 준 자리이기 때문에 빠르게 좀 추세를 돌려서 다시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 좀 만들어지길 기대를 해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좀 쉬어가면서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조금 짓누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쉽게 좀 해결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상승 모멘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좀 호재성 이슈가 좀 발발을 해야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